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적인 부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끝난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되게 좀 급발진하면서 끝났다는 느낌도 있고요. 되게 좀 갑작스럽게 끝났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욱하면서 끝났나? 그러니까 진짜 뭐 이유 없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되게 급발진 이런 느낌들 키워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끝냈다면 되게 좀 하루아침에 끝냈다 이런 느낌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뭔가 차인 듯이 찬 느낌? 이런 거에 좀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는 어떤 좀 반복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반복되던 다툼이나 반복되던 갈등들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 뭐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꾸만 이분이랑은 좀 타이밍이 어긋나고 뭐 거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뭔가 좀 제3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저는 자꾸 뭔가 좀 반복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진짜 뭔가 좀 재회를 하셨다가 다시 좀 깨지신 분들 혹은 뭔가 위태위태한데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좀 해붓을 많이 하셨거나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게 많았었는데 뭔가 이번만큼은 진짜 끝이다. 아, 이번만큼은 진짜 뭔가 되돌이킬 수가 없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좀 재회를 바라시면서 뽑으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 뭐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뭔가 이분도 여지를 줬던 느낌도 있고 처음에는 이분도 내담자님, 우리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느낌들이 강한데 자꾸 요즘 따라서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들 이분이 자꾸 뭔가 애매모호한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뭐 헤어진 게 맞나? 이게 끝난 게 맞나? 끝난 사이가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혹은 뭐 연락이 단절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서로의 소통을 할 수 있거나 서로의 소식을 볼 수 있을 만한 창구나 뭐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해요. 두 분의 관계가 진짜 뭔가 이어질 듯 안 이어지고 되게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너무 애매하게 끝났다? 뭐 찝찝하게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하기도 하고요. 혹은 진짜 뭐 아직도 연락을 하고 계신 분들 애매한 상태로 남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속성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솔직히 너가 좋아. 좋기는 한데, 자꾸 뭔가 상처가 반복될까봐, 갈등들이 반복될까봐 무서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서로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되게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우유부단하다? 되게 좀 생각이 많은 데에 비해서 항상 행동력은 없고 항상 좀 차분한 느낌? 근데 차분한 데에 비해서 속은 되게 시끄럽고 속은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미련이 철철 넘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정도라면 꽤 미련이 많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서로 뭔가 좀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던 사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실망한 부분들,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혹은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 있겠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박살난 부분들,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서로가 진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주고받았다, 뭐 어떤 배신감, 이런 느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이 관계 자체가 약간은 좀 불균형했던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좀 갑과 을이 정해져 있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누구 한 명은 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주고, 근데 누구 한 명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고, 뭔가 좀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좀 안 되던 사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적인 불균형, 이런 게 되게 좀 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서로 애초에 좀 안 될 걸 알면서도 서로 좀 걸리는 문제들, 뭐 외부적인 상황들이나 제3자의 문제, 제3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흐린 눈 하면서 시작했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뒤늦게 터진 느낌이에요. 서로 그냥 너무 좋아서,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계속 만났었는데 뭔가 이제 와서 그게 터져버린 느낌이거든요. 흐린 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좀 터져버린 느낌?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조금 단호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단호박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너를 좋아하긴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너를 그리워하기도 해. 미련도 많이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우유부단하게, 너한테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대한다면, 네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나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단호하게 굴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네가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단호하게 굴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은근히 좀 꼰대 같은 면이 있어요. 은근히 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정한 본인의 철칙이나 뭐 원칙이나 뭐 한 번 헤어지면 끝이다 라고 고집부리는 면모들, 이런 게 되게 좀 심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 고집, 이런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너한테 다시 돌아가겠어. 혹은 내가 진짜 어떻게 감히 지금 너한테 다시 다가갈까? 면목이 없잖아. 무슨 명분도 없고 면목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미안함? 미안함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뜨거든요. 뭐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미안해 할까요? 뭐 각자의 사연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죠? 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미친 듯이 불타오를 때는 불타올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 맞을 때는 뒤지게 안 맞았던 사람. 그래서 약간 나도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사람이라고 약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뜻대로 딱 1부터 100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되게 답답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어떤 취향이나 뭐 대화나 이런 것 자체는 되게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결 자체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향, 취미 이런 거요. 근데 사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두 분의 어떤 갈등 해결 방식이라던가 뭐 대화 패턴들,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향 차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되게 좀 급하고 조급하시고 불같은 면모가 있으세요. 딱 기면 기다 아니면 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을 좀 듣고 싶어 하시고 우유부단한 건 누구보다도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되게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 현실적이고 느리고 이성적이고 뭐든지 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고집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두 분이 기본적으로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게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 궁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충돌이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너무 짧게 만나서 뭐 충돌이 있을 새도 없었거나 혹은 이분께서 지나치게 회피형이었어서 끝날 때 갑자기 확 터트리고 도망갔다던가 뭔가 이유 없이 잠수를 타버렸다던가 등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엉뚱하고 귀엽고 예측은 불가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좀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4차원적인 그런 좀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아까 뜬 카드인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너한테 되게 부족한 사람 같아. 네 그릇에 알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릇이 되게 큰데 나는 되게 너도 알다시피 쪼잔하고 쫌팽이에다가 쫌생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보다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두 분은 어찌 보면 진짜 남녀가 좀 바뀌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포용력이 넓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해주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엄마랑 애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본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 또 못 만날 것이다. 혹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또 못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라고 말을 하네요. 예전에 추억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혹은 여러분들 약간 서로가 서로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줬다던가 서로 처음에 좀 헌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뇌리 속에 남아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추억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본인이 이렇게 애매하게 끝을 냈고 어쩌면 이렇게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을지라도 계속 좀 이기적이게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계속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되게 좀 이기적이죠.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냥 좀 놓아주는 게 맞다.
너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놓는 게 맞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가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네가 이해해 줄까? 라고 말을 하네요. 무슨 상황이 있을까요? 진짜 이분 뭐 큰일 날 만한 상황. 최근에 뭐 가정적인 문제라던가 일적인 문제라던가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좀 바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는 그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피어오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지나치게 불안해했거나 지나치게 본인을 통제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본인을 좀 이해해주지 못했다. 본인을 좀 배려해주지 못했다.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진짜 뭐 해봇을 하셨던 분들,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진짜 뭐 되게 욱하면서 어이없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잠깐만요. 다른 소망 카드. I feel abandoned by you and it is triggering my childhood traumas.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본인한테 선을 그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단호하게 굴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왜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We are living two separate lives.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I don't feel guilty for how I treated you. My ego is too big to care. 이 사람이 쫀심이 진짜 센가 봐요. 자아가 되게 비대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쫀심, 자아, 고집 이런 게 굉장히 센데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피해자지 라고 생각하는 약간 좀 어이없는 마인드도 있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이 한심한 놈. 잠시만요. This situation has become very difficult for me to manage mentally. It is draining me.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다. 너무 지쳤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지쳤다고 할까요? 번아웃이 왔다는데요. 무슨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인지 좀 많이 본인이 심적으로 딸리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I know what I am doing. I play dumb to keep you confused. 이 사람 진짜 좀 못됐네요. 진짜 약간 좀 여우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계산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항상 뭔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좀 본인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본인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본인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무슨 열녀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본인을 위해서 수절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무슨 심청이처럼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It's too late. I moved on and do not wish to reconnect.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나는 어쩌면 지금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고 아직은 만나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 I cannot be vulnerable with you. I'd rather hide in the darkness before I let you see me inside me.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과 있을 때 너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쫀심이나 어떤 가오가 되게 상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약한 면들, 본인의 약점들 이런 걸 보게 하느니 그냥 차라리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을 해요. I am finally seeing my worth, yet I still feel unworthy of your love. 이 사람이 좀 자존감이 낮은가 봐요.
자존심은 되게 높고 자아는 비대한 데에 비해서 자존감은 되게 낮고 감정 기복도 되게 좀 심하고 멘탈적으로 좀 유리 멘탈? 약간 되게 개복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대요. 어떤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I am keeping secrets from you and I hope you don't find out. 진짜 뭐 이 사람 비밀이 있을까요? 제 3자와 관련된 비밀들? 혹은 그냥 진짜 뭐가 있나요, 이 사람? 유부남인가? 뭐죠? 이 사람 왜 이렇게 뭔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를 알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혹은 그냥 본인의 사항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볼게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우와, 여러분 소름 돋습니다. 보이시나요? 에이스 완드, 그 다음엔 저지먼트 카드까지. 이 사람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해요. 시작을 뜻하는 에이스 완드, 그리고 부활, 재회를 뜻하는 저지먼트까지. 와, 이거 대박이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이랑 재회 혹은 새로운 출발을 원해요. 과거의 인연들이나 과거의 잡다한 생각들, 과거의 사소한 다툼이나 그런 반복되던 문제들, 이런 걸 싸그리 다 해결을 하고 완전히 좀 새로운 관계로 출발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되게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시간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서로 갖는 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본인을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알아서 다가올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연락을 할 테니까 쪼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은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점점 더 뭔가 마음이 식어가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고 짜증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절벽 위에 선 것 같은 고통스러운 기분도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딴 놈 만나야지. 나도 이 사람만, 나도 인기 많아. 내가 왜 굳이 이 사람만 기다려야 돼? 약간 이렇게 좀 빡치는 마음들, 이 사람을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도 동시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저는 그래서 5기로 만나시나 싶기도 해요. 5기로 좀 기다리시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냥 너무 지칠 대로 지친 것 같거든요. 번아웃처럼 이미 와버려서 그냥 마음 같아서 딴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냥 좀 갈아타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딴 사람이 잘 안 나타나시나 봐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신중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갈등을 하는 모습이 있네요. 약간 좀 정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 뭘까요? 바라는 점?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성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고 판단력 있는 현실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막 감정 기복 심하거나 질척거리면 바로 좀 질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치이지 않고 좀 행동력 있고 말 되는 행동을 하는 상식 있는 사람이 좋대요.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자기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신뢰감을 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어떤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어떤 꾸준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요. 언제 연락될지 모르는 사람 말고 묵묵하게 그냥 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느리더라도 약속을 좀 잘 지키고 헛된 말 안 하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예쁜 말만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를 위해 뭔가 해주는 모습이나 발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게 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갓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와, 진짜 바라는 것도 많네요, 참. 그러면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람은요, 뭔가 감정에 휘둘리거나, 막, 감정 기복 심하거나, 막, 징징대거나, 우는 사람, 약간 좀 질리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시크하게 자기 할 말 좀 똑부러지게 하는 여자한테 반하거든요. 그런 남자한테 반하고, 대화할 때 오히려 살짝 좀 까칠한 면을 보여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줏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겉은 강해 보여도 속에는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꽂힐 수 있거든요. 너무 밝고 텐션 높은 사람보다는 약간 어딘가 좀 쓸쓸한 느낌? 혹은 나랑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팠어. 하지만 견뎌냈어. 그래서 더 단단해졌어. 이런 서사를 갖고 있으면 매력을 어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거나 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힘 있는 사람한테 안전함을 느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꼬시고 싶으시다면 의존형, 뭐 불안형 말고 약간 좀 자립형 인간처럼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회피형처럼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 책임질 줄 알아. 근데 너한테 기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댐이랑 독립의 밸런스를 어필해야지 먹힐 수 있거든요. 약간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사람 굳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두 분의 궁합을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궁합적인 부분들. 이 관계는요, 뭐 한쪽에서 혹은 두 분 다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이 관계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에 자꾸 갇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건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두 분 다 심약하거나 뭔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불안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약간 좀 처음에는 겁부터 날 수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리고 감정 자체는 되게 깊어요, 서로. 둘 중 최소 한 명은 되게 감성적이고 인내도 잘하고 잘 참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상대의 기분도 되게 잘 살피고 배려도 되게 잘하고요. 근데 문제는 자꾸 뭔가 걱정만 하고 속에는 쌓아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가 쌓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마인드는 그물이고 말로 해줘야 돼요. 말로. 그리고 이 관계는요, 바로 불붙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되게 느리게 쌓이고 신중하게 오래 기다려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급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과 함께 불신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안 친해지지?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속을 얘기 안 하고 거리감을 두지?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느린 만큼 단단해질 가능성은 있대요. 단 서로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노력 없이는 크지 않거든요. 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뭔가 단번에 될 것 같은 느낌보다는 여러 번 고비를 거치고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의 무의식 그리고 현재 속마음, 현 시점 속마음 좀 볼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안정적인 관계나 결혼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되게 이상적인 그림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완벽주의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지지 않으면 선을 그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과 진짜 어쩌면 결혼, 혹은 진짜 안정적인 관계까지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특히 되게 편하다고 말을 하고 되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상상하던 행복이 좀 실현되길 원하는 느낌이거든요. 달달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주도권이 필요한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데빌 카드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쳐 있어요. 뭐 이거 순수한 애정도 있겠지만 어떤 욕망, 뭐 성적인 욕망, 집착, 소유욕 이런 거에 좀 가깝거든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원하면 너는 곧 내 것이어야 돼.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로는 자유를 줘도 속으로는 절대 못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질투심? 어떤 질투? 정복욕? 이런 게 살짝 좀 부글부글 끓어오른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뭔가 사람이 많을 것 같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뭐 매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가가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조금 타이밍이 많이 어긋나기도 했고, 지금 내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게 좀 크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연락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거부하지 말아야 돼. 넌 내 거여야 해. 이런 욕심? 이런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되게 좀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랑보다는 지금 약간 좀 통제? 이런 게 좀 우선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되게 질투가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성욕이 많은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질투심, 성욕 이런 게 조금 많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연락은 언제쯤 될까요? 연락은 기다리시긴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확실히 좀 떠요. 일단은요, 저 조금은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6주차에서 7주차 이때 반드시 어떤 행동력이 크게 보여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고민만 하고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기도 해서 생각만 할 줄 알지 사실 큰 행동력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5주차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잠자코 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이런저런 망상을 많이 해요. 내가 과연 다가가도 맞을까? 너가 과연 받아줄까? 이미 딴 남자, 딴 여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만 하다가 6주차, 7주차에는 결론을 내린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온다. 그리고 두 분은 빠른 속도로 재회까지 이뤄진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되게 좀 강렬한 카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확실히 두 분은 빠른 속도로 재회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 혹은 어떤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0, 5, 3, 7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 뭘까요? 조언 카드. 약간 이 타워 카드가 뜨거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쌓아왔던 게 박살나는 카드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질 거는 애초에 튼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거 붙잡고 있는 인연 혹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 사실 진짜 불안정했던 거 아니냐? 겉으로만 괜찮았지 속은 이미 금이 갔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는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 이쯤에서 손을 떼야지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염탐을 하느라 일상을 못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감정들, 이 관계, 이 사람 잃기 싫어서 자꾸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두는 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든 뭐 감정이든 자존심이든 뭐 일이든 간에 내가 절대 못 놓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려다가 무너진다. 내려놔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도 하나만 뽑아드려볼게요.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뤄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 알아서 이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뒤에 카드에서도 Peaceful Resolution 그리고 지금 뭐 법적인 문제나 어떤 구설수에 있으신 분들도 해결이 된다고 말을 해요. 조만간 해결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만 유료 카톡 문의로 네, 조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문의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우리 2번 분들이요. 이 사람이랑 만나시면서 되게 좀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지금도 되게 많이 힘들고 불안한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은요, 뭔가 평소에나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좀 논리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사람 같고 되게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는 데에 비해서 속은 되게 좀 불안하고 의심도 많고 쉽게 약간 상처를 잘 받는 약간 좀 개복치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이 생겨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뭔가 살짝이라도 안 맞다 싶으면 조용히 삐지거나 조용히 이제 빠지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조용히 뒤로 내뺀다고 하죠. 갈등 자체를 되게 회피하는 성향이 있으시고 그거 자체를 약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도 너무 강해서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진짜 정말 똥꼬집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냥 냅다 물러나는 쪽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싸우는 건 싫어. 어차피 안 될 거면 차라리 내가 빠질게.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쿨한 척 하지만 사실 뒤끝이 되게 있는 스타일로 보여지고 뭐든지 뭐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옳았는지 이런 따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 그걸 따지는 그게 되게 좀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되게 좀 계산적이고 항상 본인이 잘못을 해도 약간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약간 뭔가 항상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좀 계산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줄 때는 되게 잘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만큼 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거를 되게 좀 속에 다 담아두다가 뒤늦게 폭발할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좀 공평하고 뭔가 도리를 따지는 걸 중요시할 것 같고 은근히 저는 되게 계산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뭔가 항상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나 그러니까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속은 되게 의심이 많고 여리고 사람 잘 안 믿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나 진짜 속 얘기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속으로는 생각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만 항상 좀 애가 타는 관계, 여러분들만 항상 뭔가 좀 을이 되는 것 같고 항상 조금 힘든 관계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혹여나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갑이었을지라도 항상 뭔가 갑 같지 않은 갑이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항상 속은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외롭고, 뭔가 만날 때는 너무 좋은데 비해서 그 연락을 하고 있거나 만나지 않을 때는 너무 좀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됐거나 일방적으로 자꾸만 좀 맞춰줘야 됐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지금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고,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고, 누가 먼저 다가오나 누가 먼저 연락하나 이렇게 자꾸 간을 보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을 수도 있겠고 이미 좀 체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께서는 여전히 본인의 쫀심이 너무 중요해서 그거를 진짜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의심하는 부분들, 혹은 약간 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잘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잖아. 근데 나 또한 절대 안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잖아. 우리 다시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귄다면 뭔가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 지금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제3의 요인들, 제3자의 문제들, 뭐 어떤 가족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물리적인 문제, 거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조금 되게 상극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커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너무 좀 안 맞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속마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꾸 뭔가를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반복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해붓을 많이 하셨거나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반복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거든요. 만약 나는 뭐 싸운 적이 크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은 본인의 상황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진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관계를 헤쳐나가야 될지 본인 스스로도 되게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진짜 먼 미래까지, 진짜 어쩌면 뭐 장기적인 미래 혹은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혼을 했을 때 생기는 가치관이나 이런 차이가 되게 좀 클 거라고 생각했던 느낌도 있고요. 뭔가 좁혀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딱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머지는 다 너무 좋고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통하는 데 비해서 그 한 가지가 너무 좁혀지지 않아서 항상 좀 골머리를 앓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공적인 관계여서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조심스러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진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진짜 미래까지, 결혼까지 계획했을 때는 좀 뭔가 이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미래까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여러분들을 몰래 좀 지켜보면서 염탐을 하면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조금 음흉하고 약간 좀 조심스러운 사람 같기도 해요. 항상 뭔가 좀 간을 잘 본다? 되게 좀 계산을 많이 한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잘 두드린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계속 진짜 무슨 고등어 마냥 간을 보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은 진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에이스 컵 카드가 뜨거든요. 심지어 감정이 되게 크고 설레는 감정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그래도 내가 참 행복했었지, 내가 참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귀엽고 순수하고 조건 없이 본인을 좀 사랑해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못 만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좀 헌신적이고 본인을 되게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던 사람, 혹은 되게 조건 없이 본인을 사랑해주던 사람, 그렇게 좀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걱정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 거라고, 본인 때문에 많이 좀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지막을 연락할 당시에 혹은 끝날 당시에 많이 좀 매달렸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였나 봐요.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일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느끼는,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아직 좋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기는 해요. 한편에 있기는 한데 이 사람 지금은 뭔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요. 상황적으로 뭔가 좀 묶여있는 상황이 있거나 본인의 어떤 내적인 불안감, 혹은 어떤 트라우마, 어떤 타이밍의 문제들, 혹은 외부에서 지금 이러면 안 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행동으로 너무 못 옮기고 있어요. 지금 너한테 마음이 있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지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떤 명분으로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되게 좀 우유부단하다? 생각은 너무 많은데 그걸 항상 실천으로 못 옮기는 그런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지금 스스로 몰라요. 어이가 없죠? 이 다음 카드에서 세븐 완드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지금 에잇 소드처럼 이렇게 스스로 좀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세븐 완드처럼 그래도 내가 너를 절대 놓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집착이나 구속, 집중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상황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방어선을 치고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경쟁자가 생겨도 내가 밀릴 수는 없지. 내가 너랑 짝이 돼야 돼. 내가 너를 쟁취해야 돼. 이런 어떤 오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놓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과거의 마음, 이런 게 좀 더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진짜 뭔가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근데 항상 뭔가 말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 비해서 저는 약간 입벌구인가? 입만 벌리면 구라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행동력은 너무 없거든요. 말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약간 조금 자유로운 영혼 같은 면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뭔가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뭔가 좀 책임감보다는 본인의 권리나 이런 걸 좀 되찾으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 딱딱딱딱 통제해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같은 걸 되게 좀 싫어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우유부단한 걸 되게 질색하시고,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좀 확실한 분들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뭔가 남자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좀 더 테토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테토남? 테토녀?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애견남 같은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소극적이라고 느껴져요. 항상 뭔가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좀 멋있다? 나보다 좀 되게 그릇이 크고, 그릇이 큰 사람이다, 당당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한편,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본인한테 많이 집착을 하거나 본인한테 많이 통제를 한다 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감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면도 있고, 감정의 폭 자체가 되게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유리멘탈적인 개복치 같은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이다. 뭔가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는 다 다양하겠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좀 동심을 갖춘 그런 되게 순수하고 악의가 없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자,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만큼 배려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만큼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이것 또한 이 사람의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좀 헌신적인 사람. 미래까지 어찌 보면 꿈꿀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또 뭔가 한편으로는 딱 한 가지의 문제, 딱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의 어떤 웃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귀여운 순수한 모습들에 반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끝이 두려워. 오래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쫄아 있을까요? 항상 뭐가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이 사람은 항상 진짜 쫄보 같은 느낌이 크거든요. 진짜 극한의 회피형인가 봐요. 뭐가 이렇게 항상 미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현재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지금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이렇게 따져. 그러니까 뭘 이렇게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지금 사귀고 있으면 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한번 싸우거나 하면 항상 끝까지 생각해보는 분 같아요. 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너랑 미래까지 함께를 할까? 아,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항상 두 분의 그래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네요. 아휴, 언제까지 좀 혼자 있어야 될까요? 이분은 진짜 실버타운의 수장도 아니고 실버타운의 수장 같은 마음이거든요. 와우. 이럴 바에는 그냥 진짜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으면? 너와 함께 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어쩌면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뭐 혹은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의 조건이
굉장히 좀 서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살짝 어떤 열등감 아닌 열등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줬었고 헌신을 해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본인이 못 미치니까 어떤 열등감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 문제가 약간 있는 사람인가 봐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이 모성애나 부성애를 유발할 것 같거든요. 뭔가 항상 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 혹은 진짜 이 사람이 끝낼 때 뭐 상황적인 핑계들을 대면서 끝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랑해.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진심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진심 자체는 맞거든요. I know that you may not feel for me as I feel for you. 너는 나한테 지금 마음도 없잖아. 너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렇게 어떤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의 SNS나 프사에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무튼 뭔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 자기 없이도? There is a big hole in my heart that I cannot feel on my own. 내 심장에는 엄청 커다란 그 구멍이 뚫렸어. 나 너무 외로워 라고 말을 해요. I cannot listen to your voice. It affects my soul.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네 목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못하나. 무서운가 봐요. I have karmic debts that need to be paid before I can come back to you. 카르마적인 빚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I am embarrassed by my actions, feel disgusted with myself. 나는 스스로에게 너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고 있어.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지금 다가가지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있나 봐요. I depend on you too much to let you go. I have codependency issues. 이 사람 또한 그러니까 집착이 좀 많은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질투도 많고 집착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3자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못 다가가겠다. 나를 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I cannot be vulnerable with you. I rather hide in the darkness before I let you see inside m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나는 내 약점들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그냥 숨는 게 낫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속 얘기를 진짜 안 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뭔가 겉얘기나 뭐 다정한 표현들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진짜 속 얘기나 뭐라 해야 되죠? 불만들 이런 거는 절대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숨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을 보이느니 숨는 게 낫겠다. This situation has become very difficult for me to manage mentally. 자기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본인 스스로도 지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뭐 더 뽑을 필요도 없네요. 월드 카드, 투컵 카드, 스타 카드. 다시 여러분들이랑 재생하고 싶다고 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요. 다시 예전에 그 순수하고 티키타카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하던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이랑 어떤 완성을 하고 싶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싶다. 다시 만나서 오해를 좀 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매듭 없이 되게 찝찝하게 혹은 뭔가 진짜 회피식으로 끝났나 싶기도 해요. 되게 어이없게 끝났나 싶기도 하고
찝찝한 마무리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어쩌면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공적인 관계라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어나가고 싶다, 완성을 하고 싶다, 이 관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재생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제 회에 대한 갈망 혹은 여러분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되게 크다고 보여서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바라는 게?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 바라는 점은 나 좀 일단 좀 쉬게 해줘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어떤 불필요한 긴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조용하고 좀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감정적으로 막 확 휘몰아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걸 원하거든요. 뭔가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연애에서도 어떤 휴식 같은 존재를 바라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기대나 책임 없이도 즐거운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너랑 있을 때 그냥 애처럼 애로 돌아간 듯이 그냥 즐겁고 웃었으면 좋겠어. 딱딱한 연애 말고 편한 친구처럼 스스럼 없는 느낌이었으면 더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만 반복하거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다가가는 건 부담일 수도 있겠거든요. 오히려 그냥 좀 술 한 잔, 뭐 농담 한마디, 소소한 얘기, 이런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 3 펜타클 카드가 떠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냥 감정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도 하고 뭔가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 같은 느낌을 원하거든요. 여러분과 있을 때 자극도 받고 함께 무언가 의미 있는 걸 해나가는 동료처럼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애뿐만 아니라 뭐 일이든 취미든 목표에 있어서도 같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고,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랑 상극이라고 했잖아요. 상처가 되게 많고 방어도 심하고 되게 느려요. 근데 그 느린 걸 인정해주고 옆에 조용히 있어주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만 마음을 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관계에서 본인만의 속도가 있거든요. 약간 스스로를 좀 고립하는 성향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인내를 좀 많이 하는 성향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성급하게 들이대잖아요. 바로 좀 방어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꼬셔요. 급할 거 없어. 그냥 나는 너랑 있는 게 좋아. 너한테 뭐를 요구하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무심한 배려심에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좀 많이 다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많이 좀 피폐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사실 되게 여리고 유리 멘탈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친절이나 진심 어린 태도나 행동에 서서히 마음이 녹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너 그렇게 방어해도 나 안 도망가. 이렇게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혼자 있어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외로움이랑 상실감이 같이 있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연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잘 안 될 거라는 식의 패배감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래도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꼬시는 팁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동정 대신 그냥 따뜻한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게 최선이고요. 연락운 한번 볼게요. 연락운이나 흐름. 뭐지? 저는 사실 아까 카드들만 봤을 때는
되게 좀 연락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연락이 생각보다 되게 좀 빨리 올 것 같거든요. 특히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에서 2주차, 2주차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다시 재회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귀는 관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2주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까지 없다라고 하신다면 5주차,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5주차에는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7, 8, 5, 네,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결이 된다면 다시 한두 달 정도는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물론 그 반복에 대한 얘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만약 갈등이 있었다, 계속 비슷한 문제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도 또 비슷한 문제로 재회를 하더라도, 뭐 혹시 사귀더라도 반복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은 만나는 게 우선이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 뭘까요? 끝. 종결에 대한 카드. 우선 첫 번째 카드에서 텐 소드 카드, 그 뒤에 카드에서 6 컵 카드가 뜨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줘버렸고 결과도 본 상태로 보여져요. 지금은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지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아프게 하는 감정이나 관계나 기억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추억도 좋았고 여러분도 진심이었어요. 그건 틀림이 없는데 그 감정이 계속 머물다 보면 현실은 놓치게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조금 아름답게 묻어야 될 때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딱 한 달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이후로는 완벽히 좀 마음을 접으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한 달까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달까지만 딱 골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좀 과거에는 머무르지 마라,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 조언도 뽑아볼게요. 똑같은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let go, 놓아버려라. 너의 어떤 미련들, 과거의 잡생각들, 이런 걸 놓아버려라. Meditation brings answers. 그리고 스스로를 많이 좀 사랑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조금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 필요할 것 같거든요. Recovery, 소름 돋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Recovery, 회복에 대한 카드가 뜨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해요. 특히 어떤 허리나 하체 쪽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은 약간 그냥 심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within the next few weeks. 근데 어쨌거나 맨 마지막 카드에서는 긍정적인 카드가 떠요. 앞으로 4주 내로 연락이 올 것이다, 올 것이고 재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은 사귀는 관계로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딱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원래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뽑아볼게요.
음, 뭔가 이분과는 특히 과거에 더 좀 친밀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진짜 뭔가 좀 친구 사이였나? 아니면 좀 겹지인이 있는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서로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티키타카도 되게 잘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진짜 실제로 뭔가 결혼까지 생각을 했을 만한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진지한 얘기까지, 미래를 그리는 듯한 그런 얘기까지 했을 가능성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거는 짝사랑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좀 썸 이상, 뭔가 한 번 마음이 진하게 닿았을 가능성이 크게 보이거든요. 되게 운명적으로 만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공적인 사이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을 때 이 사람과 만나게 됐거나 그랬는데 점차점차 좀 빠져들게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분명히 이분께서 더 적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혹은 뭔가 좀 여지를 흘리는 듯한 말들이나 행동들을 했거나,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자꾸만 좀 빠지게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적극적인 흐름이 없고 되게 멈춰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서로 간의 감정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나 어떤 직접적인 행동 자체는 없고, 서로 좀 조심하는 느낌? 서로 간만 보고 눈치만 보고, 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벽을 세워버린 느낌?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철벽을 치고 있거나, 진짜 뭐 공적인 관계로만 대하고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어떤 배신감 아닌 배신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모든 정성을 쏟았고, 내 모든 마음을 아낌없이 보여줬고, 나름대로 나는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좀 낭떠러지에서 추락해버린 느낌? 갑자기 좀 낭떠러지에 버려진 느낌? 무인도에 좀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냥 아예 확실히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질질 끄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혹은 약간 좀 여지를 주는 듯한 말이나 행동들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만약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꾸 그 사람과의 과거 추억들,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들고 회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뭔가 좋을 때는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비해서,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안 좋을 때는 진짜 좀 개처럼 싸울 수도 있고, 안 좋을 때는 진짜 서로 막말까지 해가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가 좀 미치게 하는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마치 무슨 마약 같은 궁합이다, 마약 같은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어요. 뭔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포기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가자니 미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이 사람은 성큼 다가오고, 자꾸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는 일들만 반복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은근히 좀 여우 같은 면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되게 조금 계산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가 기본적으로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 얘기를 진짜 못해요. 뭐 쿨한 척 바쁜 척 무심한 척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마음은 있다고 보여져요. 대신 자기 안에서의 어떤 룰이나 어떤 신념들, 본인만의 자존심,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사람 같아요. 쫀심 빼면 시체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 어떤 좀 일방적임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를 되게 중요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뭔가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받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한 만큼 너도 돌아와야 돼, 이런 약간의 좀 계산적인 마인드, 살짝은 좀 쪼잔한 마인드,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한번 조금 볼게요. 되게 이 사람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답답한 스타일인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이 같죠?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좀 불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불도저 같은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 좀 남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약간 좀 저는 남녀가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외모나 뭐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헌신적이고 본인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되게 좀 당연시 여기는 느낌도 있어요. 원래 약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라고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께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주던 일들, 여러분들의 말과 따뜻한 행동들 이런 게 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인 없이도 되게 좀 당당하게 잘 살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없이도 지금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너는 어차피 인기가 많잖아. 너도 어차피 제3자 있잖아. 라고 어떤 생각하는, 착각하는, 약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자기 합리화나, 해명? 약간 핑계를 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둘을 위한 일이었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 상황적으로 자꾸 상황 탓을 대요. 상황 탓을 하면서 상황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서로를 위해서라도 끊어내는 게 맞았어. 라고 말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지? 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많이 대지? 싶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는지. 또 킹 완드 같아. 신기해. 본인이 뭔가 좀 컨트롤이 잘 안 됐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본인이 좀 우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본인이 여러분들보다 좀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은근히 여러분들을 좀 조종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집, 뭐 쫀심, 신념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요. 보통 사랑하면 그런 걸 좀 굽혀줄 줄 알아야 되는데 굽힐 줄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케어해주고 싶었던 사람? 아기 새처럼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뭔가 미안한 감정도 들고, 본인이 조금 몹쓸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본인을 편안하게 해줬다 라고 말을 해요. 대화도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잘 통했고 본인을 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틀에서 항상 이 사람께서는 벗어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이 사람이 약간 좀 은근히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면모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책임감, 관계 안에서의 그런 틀보다는 본인의 권리나 본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답답하다? 약간 조금 지치게 한다? 너무 좀 통제를 하려고 하거나 본인의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약간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생각이 많고 예민하시고 여리신 분들이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을 하고 약간 좀 안쓰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죄책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뭘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해요.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뽑아볼게요.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여전히 뭔가 좀 SNS나 뭐 약간 온라인이나 뭐 공적인 장소에서나
끊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계속 좀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사이인 분들, 혹은 뭔가 겹친이 있어서 자꾸 소식을 듣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걸 염탐하고 있대요. 보고 있다고 하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혹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만큼 본인이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네요. 사죄를 하는 느낌? 후회를 하는 느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네가 이해해줄까? 라고 말을 하네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뭐 말없이 잠수를 탔나? 말없이 무슨 회피를 해버렸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되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버렸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날까지도 하하호호 하다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좀 총 맞은 것처럼 이 총살을 때려버린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대요. 뭘까요 이게? 핑계 아닐까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뭐야? 이 사람이 무슨 비밀 특공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딨나요?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라고 말을 하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몹쓸 짓을 했다. 많이 좀 배려해주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헤아려주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만 할 것 같아요. 입 벌고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진짜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자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 그때 좀만 참았더라면 여태까지 만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조금만 맞춰줄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근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좀 잘못을 하는 게 있대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제3자가 있나요?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제3자가 있나요? 제3의 문제? 이런 게 있나요?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본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본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여러분들은 꿈에도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하네요. 두 분이 성향적으로 되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성향적으로 너무 좀 상극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분은 불안형, 한 분은 너무 회피형 이런 거거나, 아니면 한 분은 너무 집착하고 한 분은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근데 또 다른 분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너무 말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이 약간 말을 좀 톡 쏘듯이, 자기 기분 나쁘면 약간 욱하면서 톡 쏘듯이 금쪽이처럼 할 것 같거든요. 금쪽이 그 자체인가요? 이 사람? 개쪽인가요? 금쪽이, 와우. 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느낌이지? 말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요? 갑자기 그게 확 들어오네.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약점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인의 힘든 면들, 뭐 본인의 속 얘기 이런 걸 진짜 안 할 것 같거든요. My focus is on my life. I can't be bothered to worry about you.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대요. 좀 바쁜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워커홀릭인가 싶기도 해요. 좀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뭐 상황 이별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상황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본인의 인생이 지금 1순위라고 말을 해요. 복잡한가 봐요. I am going through a rollercoaster of emotions. I won't admit it. 나는 지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사람 같거든요. 어느 날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다시 만나고 싶고 해서 미칠 것 같고 하다가도 또 다른 날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믿고 짜증나고 너무 지치고 질리고 약간 전택이 온 감정들. 그러니까 이 날이랑 너무 달라요, 감정이.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하죠?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네요. It's difficult for me to process my emotions. I am not available right now. 나는 지금 내 감정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부재 중이야. 아마 연락을 해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대답이 오거나. I was afraid that you would reject me if I share my feelings to you. 이 사람 진짜 회피적인 감정들이 너무 뜨거든요. 진짜 회피형인가요? 내가 내 감정들, 내 속 얘기를 하면 네가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무서워 라고 말을 해요. There are feelings of anger inside me that I need to release before I... 이 사람 항상 뭔가 참다가 폭발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뒤끝이 되게 많은 스타일 같거든요. 되게 저는 쪼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쪼잔하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속에서 화가 되게 많대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대요. 화가 왜 지가 화를 낼까요? 지가 왜 화를 내지? 어이가 없네. 질투인가 싶기도 해요. 뭐 화, 질투 이런 감정들 여러분들한테. I knew I was losing you, but I didn't do anything to fight for you. 나는 너를 잃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해요. 되게 사람이 한심해요. 되게 사람이 좀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항상 뭔가 의지가 별로 없는, 약간 사는 대로 흘러가자 약간 이런 느낌?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느낌? I'm not sure I can meet your expectations. The pressure is too much for me. 나는 네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부담감, 그 압박감이 너무 컸어. 너무 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기준을 본인이 충족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고, 근데 이분께서는 힘들면 나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돼. 힘들다고 해서 이 짐을 나눠버리면 힘든 사람이 2명이 되는 거잖아. 그럼 2명이 괴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속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표현을 해야 되고 표출을 하셔야 되는, 안 그럼 병이 나시는 분들 같고, 이분께서는 항상 뭔가 참다가 뒤늦게 터뜨리고 뒤늦게 욱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뭐가 이렇게 안 맞지?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요? 볼게요. 와, 이 사람 진짜 우유부단 그 자체네요. 아, 진짜 우유부단 그 자체예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 내린 사람의 그 전형적인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호감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는 솔직히 나도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좋아는 해요. 근데 결정을 못 해요. 마음은 열려 있는데 행동은 항상 망설이고 있어요. 그냥 항상 애매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진짜 잘 맞나? 지금 타이밍 괜찮은가? 혹은 우리가 과연 미래까지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좋아도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있어도 무작정 달려들진 않고 스스로에게 설득이 돼야 움직일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이성적인 논리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약간 항상 뭔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뭐 하물며 가족이랑도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라고 1부터 100까지 다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완전 똑 닮은 사람을 원해요. 그럴 거면 그냥 세포 분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그냥 자웅동체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왜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자웅동체로 사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있어요. 너 참 귀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귀엽다. 귀여운 사람이다. 되게 순수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랑 언젠가는 뭔가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런 설레는 썸의 감정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작고 여린 감정이거든요. 확신보다는 가능성이란 느낌 수준이에요. 뭔가 강한 끌림보다는 이 사람 좋다 정도의 호감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 카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한 어떤 결정 불능의 상태예요. 지금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고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철벽을 치고 있고 이유는 다양해요. 여러분의 상황에마다 너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인지 몰라서, 이 관계를 깨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책임지기 무서워서, 감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포인트는 뭐다?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은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꼬시는 법이 뭘까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타입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굴거나 돌려 말하면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실 때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깔끔하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리드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태도에 반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징징대는 태도는 피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툭 치듯이 접근하는 게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 말고 어떤 볼수록 궁금한 사람한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에 맞춰주는 사람한테 약하거든요. 꼬실 때는 이분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 찾아서 그걸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가볍게 물고 늘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 너 좀 잘 알더라. 나한테 좀 알려줘봐. 이런 식으로 좀 공통 취미나 취향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면서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진취적인 사람한테 뿅 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수줍기만 한 사람보다는 센스 있고 약간 좀 유쾌하고 약간 은근히 좀 여우 같은 사람한테 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본인 없이도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좀 멋있는 모습, 발전된 모습, 혹은 외적으로 확실히 예뻐진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기 PR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은근히 좀 여우 같은 사람에게 끌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우라기보다는 곰 그 자체거든요. 곰도 아니에요. 토끼도 아니에요. 토끼 풀? 여러분들은 토끼 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 꼬시려면 여우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아예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을 그러면요.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미치겠다. 소름 돋아요. 이 관계는요. 진짜 무슨 서로 자석처럼 끌려요. 특히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끌림? 궁합? 이거 미쳤거든요. 근데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유욕이나 질투, 집착도 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궁합이고요. 되게 중독되기 쉬운 관계예요.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만나면 불붙는 관계거든요. 썸 없이 바로 연애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 같기도 하고, 연애면 금방 타오르는데 빨리 뜨겁고, 근데 그만큼 되게 빨리 식을 위험도 있거든요. 주저하는 단계 없이 바로 좀 치고 들어가는 케미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다 싶은 어떤 불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감정과 육체적인 성적인 궁합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무슨 아랫도리부터 반응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둘 중에 한 명 혹은 두 분 다 어떤 독립심이나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연애에 너무 얽매이거나 의존적인 걸 싫어하는 경향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분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만든 세계가 있고 거기에 너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완전히 흔들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빌과 에이스 완드에서 나온 이 격정적인, 이 육체적인 끌림들이 이 나인 펜타클 같은 자존심과 부딪혀서 터질 수도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불닭볶음면도 아니고요. 핵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매운 누들이잖아요. 그만큼 화끈하고 치명적인 궁합이고요. 하지만 각자 너무 센 불이라서 자칫 서로를 좀 태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여러분들의 속이 더 타실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뭐 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속이 미칠 수도 있는 궁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느리고 너무 신중하고 너무 빡치게 하거든요. 금 쪽이 그 자체, 개 쪽이 그 자체거든요. 답답해라. 자, 이 사람의 연락운과 흐름 좀 볼게요.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답답해. 연락운과 흐름. 여러분들, 제가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연락은 옵니다. 그리고 흐름도 뭐 재회가 되거나 뭐 만나는 흐름이에요. 사귀는 흐름이거든요. 아휴,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네요. 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주차, 5주차, 6주차 이때는 확실히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되게 그리워하고 되게 미련이 있어 해요. 되게 본인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사항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그뿐이지 어쨌든 굉장히 그리워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주차부터는 이 사람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게 될 만한 계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은 두 분께서 어떤 술자리를 갖게 되거나 겹지인들과 어떤 만남을 갖게 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4주차, 5주차, 6주차에는 되게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발전이 크게 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형태로 되실 것 같거든요. 서로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되게 서로 같이 있으면 재밌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볼게요. 우선 3, 5, 6,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재회가 되면 어떨까요? 재회는 확실히 되고 사귀기도 확실히 사귈 수 있는데요. 그 과정까지가 되게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가 약간 인내가 많이 필요한 궁합이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비슷한 이유로 또 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께서는 뭔가 맞추려는 그 노력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쉬운 쪽이 더 맞춰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 왜 만나십니까? 분노가 솟구치네요. 굳이 만나지 마세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 조언이고, 자, 조언 카드 그래도 뽑아드려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해보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아니면 먼저 뭐 프로필 사진이나 SNS 이런 곳에 조금 이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티를 내봐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표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진짜 집까지 찾아간다던가 그렇게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 나타난다는데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약간 연하 같은 느낌이요. 연하 같은 남자 한 명 있는데
연하 같은 여자든 뭐 아무튼 성실한 사람 한 명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오라클 카드 한번 좀 뽑아 들고 마칠게요. Be assertive.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던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간다던가, 연락처를 딴다던가, 뭐 연락 시도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티를 내본다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Be assertive. Look for a sign. 신호를 찾아봐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분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어떤 프로필 뮤직이든 뭐 프로필 사진이든 SNS를 통해서든 티를 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뭔가 소통하고 있는 창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Improving health. 지금 건강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거나 스트레스, 뭐 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아무튼 분노, 화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을 하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 조금이라도 재밌었다 라고 하신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